늦은 밤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술에 취해 잠든 남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자전거를 탄 한 남성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듯 하더니 멀지 않은 곳에 자전거를 세웠어요. 네. 그리고 다시 누워있는 남성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더니 누워있는 남성을 슬쩍 쳐다봅니다.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40대의 어떤 남성이 그 치기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깨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축을 진짜 해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제위원들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점이 있어서 더 면밀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을 돕는 게 아닐까 생각했던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그가 주운 물건은 술 취한 남자의 가방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만지작거리던 남자는 잠시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가방 안에 손을 넣고 소지품 뒤져보기 시작했고요. 야, 진짜. 그리고 슬그머니 가방을 들고 사라집니다. 아이고. 예, 근처 골목길로 몸을 숨기기까지 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제 하경 경찰 바로 부선을 이렇게 해서 복장, 반바지, 운동화, 인상착의를 바로 알려줘서 도망가는 도주로까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관제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고요. 이곳이 바로 그 버스 정류장인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도착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여기에 누워서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를 먼저 확인하고 관제센터에서 이 건물 옆 골목으로 도주했다는 무전을 받고 저희가 바로 뛰어갔더니 저 뒤쪽에서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남성 토트백이었는데 가방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저희가 확인차 이 가방을 물어봤더니 저 앞에서 가져왔다고 자기가 순수하게 인정해서 피해자 가방이 맞는 거 확인하고 피해자랑 용의자랑 저희 노원역지구대로 같이 가서 사건 접수한 겁니다. 당신의 소매치기 범행 CCTV는 모두 다 지켜봤습니다. 부산의 한 PC방입니다. 손님 2명이 흡연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흡연실에 있던 여자가 손님들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한 손님이 다가오는 여자를 다급하게 막아섭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냥 한 공간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다짜고짜. 그렇습니다. 흡연실에 있던 여성이 그곳에 들어온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요. 뭐 휴지통을 발로 차고 물건도 막 집어 던지고요. 한참 동안 난동을 피우던 여성은 놀랍게도 술에 취한 10대였습니다. 어머. 찌르신 분은 아마 그 흡연실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그 방 앞에 몇 명 있으면서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환자는 그냥 이제 등 쪽에 그 자상이 있으시고 한 40, 뭐 이 정도 되신 것 같고요. 피해자들은 흉기에 찔려 등과 어깨에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끔찍했겠죠. 예. 사건 이후로 주변 상인들도 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저러니까. 무섭죠. 그분이 수술 진행하셨을 수 있으니까 PC방 가시는 분이 진행하시고. 손님과 종업원 등 3명을 다치게 한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흉기 난동을 지켜봤던 CCTV, 다시 봐도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런 일 절대 없어야 돼. 상태에서 지금 특수상해죄로 구속이 지금 청구된 상태지만 묻지마 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조차도 남성이나 여성이 구분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울증이나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들을 발견해서 물리적으로 치료하거나 어떤 사회적 격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러한 그 정신과적인 안전망이 부족해서 이러한 범행이 묻지마식으로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깊은 밤, 인적 없는 밤거리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도로인데 차도인데. 잠깐 텅 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위험하다. 뭐 길을 건너 어둠 속으로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나타난 남성, 빨간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와요. 네. 어디 세워뒀던 건가 도대체 이 보죠? 자전거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본인 거 아닙니까? 자전거 위에 길가에 놓인 또 상자를 싣고 있는 남성. 굉장히 뭐 싣다가 학생들이 지나가니까 모른 척 다리를 피하고 주위 눈치도 살핍니다. 어허. 뭐지?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다시 자전거에 들어가서 짐을 챙깁니다. 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남성을 향해 경찰차가 다가옵니다. 아, 그리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가 오고 갑니다. 무슨 일인가요? 왜죠? 자전거 때문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쓸만한 거 있으면 뭐든지 이제 자기가 갖고 온 아. 가방에 넣었었거든요. 이제 물건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제 가져갈 그 이동 수단이 없던 이야, 거예요. 뭐야.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시더라고. 갔다가 자전거를 끌고 나왔거든요. 아이고. 근데 보니까 본인 게 아니었어요. 도둑이었군요. 네, 알고 보니 2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면서 온갖 물건을 훔쳤다는 남성. 결국 남의 자전거까지 슬쩍 훔쳐서 가져온 겁니다. 하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 거죠. 예.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관제사가 신고를 했고요. CCTV로 이 남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끝에 절도범 검거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도의 일반적인 확대 현상인 중수 과정이라고 그래요. 중수 과정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를 훔치다가 나중에 2개를 훔치게 되고 나중에 4개를 훔치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대범해지는 거죠. 만약에 검거가 안 됐다면 더 큰 절도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게 가장 높다고 보입니다.